이거는 이제 마케팅의 기준이 아니라 HMM을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을 보고 가장 객관적으로 좀 잘 해석을 해드린 건데, 댓글이 한 5개 달려 있었어요. 5개 달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좀 뭐 긍정적인 댓글도 있었고, 뭐 지금 몇 개야? 댓글이 몇 개야? 5개.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고 부정적인 내용도 한 3개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6, 7만 원 가서도 그 얘기 나오나 보자 이런 분도 계시고, 누가 6, 7만 원 안 간대? 갈 수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야 뭐 배가 많아진다는 거는 뭐 그러면은 조선이 건조를 해야 되는데 건조하는 기간까지 뭐 시간이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그 발주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에 와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발주했던 것도 있고, 또 그 전에 건조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배가 더 증가해서 운임료가 내려간다는 개념보다도 일정 범위의 물동량이 뭐 무조건 계속 증가하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놨어요. 그러니까 HMM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HMM을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내일 장중에 볼 종목군들도 같이.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자료들을 쭉 올려드립니다. 시간에 HMM이 45,300원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사실 49,000원에 전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재편입하려고 했던 가격대 기준이 41,000원에서부터 그 위쪽의 흐름이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심조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왜 조심조심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26분 동안 이걸 설명하기에는 오늘 저녁 시간이 애매하니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금요일 장 끝나고 녹화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된다. 그 링크는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누구보다 빨리 보시려면 구독과 알람 신청을 하시면 돼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MM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HMM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들어갔는지부터 해서 왜 지금은 차익 실현했는지까지, 일단은 뭐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게 목요일자 기준이에요. 목요일자 이제 야간 무료 방송, 팍스넷 경제TV, 팍스경제TV에서인데, HMM의 뭐 이 흐름들을 2-3달 동안에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2-3달 동안에 한번 볼까요? 2-3달 동안에 계속 보여드리고, 이 HMM의 13일자고 또 HMM 자체적인 것도 있나? 요게 이제 금요일날 잘라놓은 건데 좀 이따 보고요. 자, 보시면은 HMM의 문자 사인만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 사인만. 이 문자 사인이 5월이에요. 5월인데 이거를 한번 보시죠. 5월달의 기준에서 우리가 35,650원, 34,650원, 그 다음에 37,500원, 38,000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비중을 다시 20%로 다시 확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4월 말에 4만원 수준까지 해서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재편입의 기준을. 그 사이에 수급이 또 개선돼 있었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에서는 비중 유지 가다가 결국은 49,000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 48,000원이 살짝 이탈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로 치고 돌렸고, 이날 5만 원을 찍죠. 5만 원을 찍고 바로 미끄러진 게 49,000원까지. 그래서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43,000원까지, 시간에서 43,000원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49,000원에 팔고 43,000원이면 6,000원의 이익을 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들어가려면 다시 들어가는 그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HMM을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하고 계속 했느냐 했을 때 요날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5월 13일 날 8시 54분에 이렇게. 그럼 요것을 무료방에도 올려드렸느냐 했을 때 유료방은 당연히 올라갔겠죠. 무료방에도 올라갔느냐 했을 때 올라갔겠지. 05월 13일. 그렇게 되면 이제 HMM 이날도 뽑혀져 있는데 요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HMM을 전량 차익 실현합시다. 매직 계산기 활용하시고 그 기준을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올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직 계산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그 녹화하는 그 시간 기준이 9시 56분이었고 그때 가격이 49,950원이었어요.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 밀려 떨어지고가 아니라. 근데 녹화하는 사이에 이제 미끄러진 부분도 있죠. 어찌됐건 라이브 방송에서는 요 기준이 이제 기준점이 된 거예요. 요 기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 고객님들도 안 따라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뭐 그냥 냅뒀더니 어차피 같은 데가 돼요. 근데 사고 팔았을 때 수익률이 더 높을 때도 있고 더 낮을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결론은 예를 들어서 고점 찍고 밀려가지고 내려왔는데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은 최고점을 계속 놓쳐요. 언젠가는 꺾여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점을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쭉 보고 전략 기준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 잡은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렇게 해서 13일이면 목요일이고 이 목요일 날 기준을 방송을 45회차에 갖고 나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잡거나 했을 때 어디서 그럼 재편입을 잡을까에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 49,000원 정리하고 나서 44,450원에 끝나고 시간에서 43,000원까지 밀려요. 43,000원까지. 근데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거 그대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방송 우리 그 무료방에도 올려드리고 당연히 유료방에는 문자까지 다 나갔겠죠. 올려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5월 6일 날 우리가 샛별형이 장중입니다. 장중에 37,800원 샛별형이 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우리는 38,000원에 매수사인 나갑니다.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샛별형이 떠서 매수사인 나갔다?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샛별형이 떠서 매수사인 나갑니까? 모든 거를 다 합산을 해서 보는 거죠. 다시 문자 사인 보시면 5월 달의 기준에서만인데 5월 6일 기준에 아이고 5월 6일 5월 잠시 죄송합니다. 5월 6일 기준에 이렇게 9시 5분에 37,500원과 9시 6분에 38,000원을 급격히 매수세를 드려요. 뭐라고 써있어요? 한투 창구에서의 프로그램 매수 확인을 해야 된다. 한투 창구와 프로그램 매수.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4만원 찍고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밀릴까라고 하고 있는데 밀리는 게 아니라 강세를 띄어. 어느 시점에서 강세를 띄는데 그 강세 기준에서 어디서 또 어떻게 대처를 할까? 샛별형이 떴는데 어떻게 대처할까? 38,300원을 넘겨야 샛별형이 완성인데 이건 넘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설명드릴 때가 37,800원이고 그때 캡처를 해놓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올려드리죠. 그대로 문자를 발송하고 그러면 이때 저 기준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5월 10일이고 5월 6일자 기준에 한번 보셔야 되는데 5월 6일자 걸로 한번 볼까요? 12일자에도 마찬가지고 12일자도 보시면은 이렇게 HMM에 대해서 이게 프로그램 매수거든요. 프로그램 쪽에 이러한 14만 주 또 8만 주의 매수가 순식간에 들어와요. 몇 시에? 10시 22분에 10시 22분에 들어오는데 이 기준이 누구다? 결국 보니 한투다. 한투에서 들어왔다. 한투에서 들어왔는데 그 한투가 그냥 한투가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들 매집이 1,500만 주 돼 있을 때 또 1,700만 주까지 들어왔을 때 이때의 기준점 대비해서 매집 평균 단가고요. 이때의
1700만 주까지 들어왔고 1500만 주의 물량이 남아있을 때 그 기준에 순매수 창구 2위는 한국투자증권이다. UBS하고. 근데 이들의 매수매도 물량이요. 2월 15일부터 키움 빼고 가장 높아요. 키움하고 뭐 삼성도 높네요. 삼성 빼고 6천만 주 거래를 매도의 기준에서 했단 말이에요. 삼성은 뭐 기계적으로 했다고 치면 얘는 400만 주 가까운 350만 주에 매집을 하면서, 즉 주력 창구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UBS나 한투가 빠져나갈 것이냐를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할 건데, 결론적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 당시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자는 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온 그 다음 날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12일의 기준인 거고, 이때 보여드린 거 12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3일의 기준이 됩니다. 13일의 기준에 똑같아요. 주가가 눌려있는 가운데서 뭐 강세를 띄었든 눌려있든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100만 주의 매도가 나와 있는데, 그 전날과 똑같이 누군가가, 외국인 기관이 되죠. 프로그램 매수라는 거는 누군가가 공격적인 이런 물량을 사줬어. 이게 누굴까? 9시 38분 39분에 봤더니 역시나 한투였다. 그럼 그 기준을 잘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기준을. 한투가 과연 무엇이길래 중요하냐. 다시 보여드리면 1500만 주 12일까지 매집을 했고 13일날 추정치인데, 매집을 하고 매수평균 단가가 외국인들이 27,000원인데 그 중에 UBS와 한투가 대부분을 다 샀더라. 또 나머지 외국계들이 샀더라. 근데 장중에 창구가 보여지는 거는 한투가 굉장히 자주 보여져요. UBS도 그렇고. 그게 결론적으로 매집이 되면은 이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배워서 그 자료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이건 뭐 자주 올려드리니까 지금 주세요. 내일 드릴게. 내일. 어떤 자료냐면은 2007년도에 이미 여러분들께 시장 주도주 공략 비법 도서 자료 해갖고, 이게 ELW 2권짜리 책자의 실전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실전편에. 이게 41페이지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 41페이지 분량에 이 당시는 시가총액 1조짜리가 130종목, 지금은 260종목, 2007년도엔 130종목. 그래서 매집이 이렇게 되면은요, 소형주들은 의미가 없어요. 매집 비율에 대한, 하루에도 빠져나가니까. 근데 대형주는요, 예를 들어서 LG전자야, 7천억을 매수한다. 7천억이면은요, 그때 당시 기준의 주식수로 이제 910만 주 정도 되는데, 1억 6,360만 주짜리에 910만 주 정도면 얼마? 5.5% 정도. 5.5%를 매수했으니까, 매수 평균 단가 8만 원 대비해서 최소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야 차익 실현이다. 그렇지 못하면 손실이에요. 무슨 근거냐? 34년 주식에 봤더니 그래. 잡주도, 예를 들어 서린바이오의 경우는 이슈가 있어서 예전처럼 매집을 안 해요. 그냥 매수매도 이렇게 기준을 잡는데,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그 매수매도가 됐든 매집이 됐든 서린바이오를 누가 매집을 했다. 예를 들면 5%를 매집했다. 그래봐야 얼마 안 돼. 솔직히 40만 주뿐이 안 돼. 40만 주면 100억뿐이 안 돼. 사실 5%면은 5%를 누가 매집을 했다. 그럼 자기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이만큼을 들어 올려야 그가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 근데 5% 매수했다고 유동 물량이 60%인데 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전체로 터져줘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평균 단가 대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대형주 삼성중공업의 매집이 9% 매집이 되고, 지속적으로 손바뀜으로 더 들어오고 매수가 들어오면은 뭐 더 움직인 적이 있고, 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는 이렇게 밀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요래요래 대처해야 된다라는 걸 전략을 잡아드린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삼성중공업도 같이 올라갔죠.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꽝 깨져. 꽝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데 얘는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깨져버려.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속된 표현으로. 시장은 요 바닥을 더 깨지도 않았는데 얘는 이제 막 요 지점에서 더 깨지고 내려가. 못 견디는 거죠. 매집은 그대로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기준에서는요, 시장이 고점을 겨우 넘길 때 얘는요 그 이상의 고점을 넘긴단 말이에요.
이게 매집주들의 특징이에요. 왜?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메이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 여러분들이 1조를 운영해,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을 샀어. 앞으로 살 여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주가 조작이지. 실적이 뒷받침되고 명분이 돼서 내가 수급을 넣었을 때 따라 들어올 수 있는 HMM처럼. 그러면 그 기준에 그럼 내 평균 단가가 요 정도인데 어디까지는 내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거꾸로 차익 실현할 구간, 동국제강 이런 거 마찬가지. 매집하면 계속 가주면 좋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매집은 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요렇게 눌려버릴 때라든가, 그리고 시장은 요 정도 수준까지의 눌림인데 얘는 그 이하로 막 박살이 난다든가. 근데 결국은 시장이 고점을 요 정도를 높이고 있을 때, 요 당시 고점이면 얘는 주가가 여기였잖아요. 시장 고점일 때 주가가. 근데 그 이상으로 이렇게 땡겨버린단 말이에요. 매집이 된 종목들은. 그리고 그들의 평균 단가에 맞춰서 가야 돼요. 이게 41페이지짜리 분량인데 요거 이제 그 자료 신청하신 분들께 같이 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매집이 돼 있을 때의 기준에 초단위 업체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분류를 저렇게 하고,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도는 높다. 한 방에 못 빠져나갑니다. 결국은 명분이 있으니까 매수가 들어왔을 거고.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1조 이상짜리에서 지수견인 능력이 되는 거. 지금은 뭐 5조 10조가 돼야죠, 사실은. 그리고 최소 9개월에서 12개월인데 그 이상입니다. 주도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에 얼마큼의 프리미엄을 줘야 될지, 매수 평균 단가 대비. 그런데 HMM은 그 평균 단가를 이제 넘어졌어. 그거를 금요일날 야간에 잠깐 나고 녹화를 해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다시금 끄집어내서 보여드릴 텐데요. HMM 금요일날 그 마감 때 찍어 놓을 때 캡처해둔 화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HMM의 매집이요. HMM의 이건 주가의 매집. 5월 13일까지 기준에 외국인들이 1,300만 주 매수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1,700만 주 이상으로 매수가 돼 있었잖아요. 꽤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400만 주 정도. 그럼 누가 빠져나갔느냐라고 했을 때 모건 쪽에서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쪽에서 얘네들이 최근 며칠 동안 차익 실현 좀 했더라고. 그렇게 되고 UBS 쪽은 그다지 많은 차익 실현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투도 그 앞전에 차익 실현을 크게 했다가 지금은 조금 20-30만 주씩만 매수하는 기준. 근데 이 매집의 1,300만 주의 일정 범위는 대차 상환이나 공매도 상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매집했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야, 셈법이. 그리고 이제 창구 동향이 금요일 날 오전에 올려드렸던 창구 동향이에요. 매수 부분은 그나마 한투에서 34만 주를 매수해줬다. 목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34만 주를 매수는 해줘서 좋긴 한데, 그래서 주가가 밀렸으니까 우리는 49,000원 정리를 했으니 4만원대 초반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그걸 얼마에 들여다볼 거냐. 그 JP모건 쪽의 매도도 있고 UBS 쪽도 이렇게 가장 많은 매집 창구인데 차익 실현이 있고, 이게 며칠째고. 그리고 현재가에서 보시면 이날도 HMM의 기준은 사실상 프로그램이 130만 주, 그 다음에 기간까지 하면 170만 주를 매도했단 말이에요. 170만 주를. 근데 보면은 한투가 또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한투가 매도를 하고 130만 주 매수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면 순매수량은 오히려 96,000주 매도야. 근데 가격만 놓고 보면서 들어가기도 애매하단 말이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 날짜를 한번 기준을 잡아보자고요. 똑같은 이제 누적 수급에, 물론 손바뀜의 그 단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누적 수급에서 보시면 1,750만 주, 60만 주, 1,760만 주, 70만 주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럴 때의 기준에서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4월 19일 한번 보고, 그리고 요 밑에 1,770만 주 이때 볼게요. 이때 3월 22일 날 2월 15일부터 3월 20 며칠 3월
22일 한번 보겠습니다. 3월 22일에는 1700만 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였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왜 그때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고 지금은 조금 한 발짝 빼느냐. 그럼 얼마입니까? 2만 원이죠. 자, 이걸 써봅시다. 자, 2월 얘가 매집이 딱 된 게 2021년 02월 15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이고요. 이렇게 쉬우면 진짜 세상 떼돈 내가 다 벌겠다 이 생각이 드실 정도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1년에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 해요. 사실은. 이때 1700만 주 매집. 그 이상 매집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가 외국인 혼자 샀는데 얼마예요? 2만 120원이니까 2만 원 잡죠. 그냥 2만 원 계산하기 좋게. 그럼 우리가 목표했던 거 5% 수준이니까 3억 5천만 주. 이때는 3억 5천만 주가 채 안 될 땐가 그렇죠. 전환 물량이 다 들어오기 전. 어찌 됐건 50%를 들어 올린다고 했을 때 목표 주가는 얼마? 3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 3만 원을 설정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잖아. 1700만 주 매집했고 평균 단가 2만 원에 50% 들어 올려야 되니까 3만 원의 목표 주가를 최대치로. 그럼 다시 보시죠. 이때 당시에 현재 주가가 22일 날 얼마였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누적 수급도 정확히 한번 보시죠. 3월 22일까지 얼마였어요? 26,550원. 그러면은 현재가 지금 보면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주가가 무슨 7,000원부터 저렇게 올랐는데 또 1월 말 대비해서 2월 대비해서 3월 달에 맨날 악을 쓰고 얘기했어도 많이 올라온 것 같잖아. 빠진 날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막 8% 3월 9일 날 밀린 날 따지면 겁도 나고 이거를 진짜 들어가도 되나 고민도 되고. 이때 그 누적 수급으로 따지면 1770만 주예요. 1772만 주, 73만 주. 그럼 나눠보면 되죠.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전환 물량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뭐 그냥 그래도 3억 4천만 주 그냥 해줄까? 그냥 오케이 해줍시다. 1773만 주 나누기 3억 4,500만 주. 전환 물량 저게 이제 뭐 들어오고 난 다음인데 그래도 5.13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30에서 50%니까 50%까지 잡는다는 거죠. 26,550원이 목표 주가야. 그러면 목표까지 어떻게 돼요? 올려놓아야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은 내일 한번 급등 나와봐라. 333 한번 갑시다. 333. 지금 또 시간 늘려놔야 돼. 지금 126분 우리 캐치스탁에 또 56분인데 우리 정의원님들은 목 아끼라고 오늘 목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악쓰냐고 아끼라고 지금 유료방만 해줘야지 왜 무료방까지 해줘.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고 계시는데 빨리 넘어갑시다. 빨리. 그리고 저도 이걸 시간을 고쳐놔야 돼. 333 한번 갑시다. 페이지 하나 넘겨봐야죠. 333 그렇게 하고 17일 00시 반까지 해놓을게요. 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00시 반 빨리 00시 30분까지 해서 삼바도 보고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HMM 어떻게 될지도. 여기까지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더라도 뭐 녹화 방송이라도 한번 보고 아니면 뭐 무방에 올라오는 거 동영상 다시 또 보고 또 혹은 정형 가입해서 같이 가면 알아들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333. 저 물 한 통만 더 갖고 올 테니까 빨리 333. 자,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210215에서 2105 15까지 가볼까요? 15? 그게 추정치가 이제 제대로 나온 건지 한번 14네 14. 그리고 한번 보면 되죠. 14일 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왔네. 삼성에서 매수를 하고 모건 스탠리가 되샀고 그리고
UBS가 18만 주 매도에 한 투 뭐 9만 6천 주니까 아주 뭐 큰 물량이 나가진 않았네요. 그죠? 큰 물량이 나가진 않았고 2월 15일부터 뭐 이렇게 누적으로 보고 조금 땡은 다시 해석을 해드리고 결론은 지금 어찌됐건 1211만 주로 매집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매집 평균 단가는 당연히 이제 손바뀜이 있으니까 또 자기들끼리 뭐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기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잡힐 수 있는데 어찌됐건 27,807원 27,807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뭐 비중은 사실 5% 미만이지만 손바뀜과 그 금액의 기준을 조금 뭐 인정을 해줘서 그냥 5%라고 해버릴게요. 일단 공격적으로 보수적으로 따진다면 5%가 아니니까 목표 주가 30%뿐이 안 되지만은 그냥 뭐 기준 잡아서 1211만 주 나누기 3억 4,500만 주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3.5%예요. 근데 이제 5% 매집이라고 해주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현재가의 기준이 종가가 시간에서 이제 눌려 있다가 급등이 나왔죠. 실적 나오고 43,700원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부분이 이제 매집 목표 주가가 되겠죠. 매집 목표 주가. 매집 목표 주가가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27,807원에 50%를 기준 잡기로 했죠. 그러면 27,807원. 원래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 5% 미만이니까. 그래도 150%까지 잡아서 보여줄게 그냥. 그러면 41,700원이 목표 주가입니다. 그죠? 그럼 41,700원. 그러면 답은 나오죠. 무슨 답이 나오냐면 이 기준에 매집의 물량이 떨어져 나갔고 매집이 3.5% 수준인데 우리는 억지를 써서 공격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냥 5%의 매집으로 우기고 그렇게 되면 주가를 여기까지 목표로 잡아야 된다. 매집 평균 단가 매집 평균 단가 그리고 현재가 43,700원에 매집 목표 주가는 41,700원이다. 그런데 넘어서 버렸잖아. 여기는 안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에나 4월 달에도 계속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4월까지도 뭐 더 한 번 할까요? 한 번 더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학습 효과 기준이니까 4월 달에는 매집이 많이 돼 있던 기준을 보시자는 거예요. 그때 기준에 2월 15일부터 17만 뭐 누적으로 봤을 때 17만 22일 뭐 19일 날 17만 1766만 주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4월 22일까지 19일까지 4월 19일 기준에 1767만 주 잡으면 되죠. 반올림에서. 그러면은 이것도 한 5%가 됩니다.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뭐 110만 원짜리 교육, 윤정도 교육, 나 오늘 공짜로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3,555원이죠. 매집 단가 23,555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매집 평균 단가 대비 현재가가 또 얼마예요? 33,400원이죠. 33,400원. 한번 해줘 봅시다. 이게 얼마큼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23,550원에 150% 해주면은 얼마야? 35,332원이니까 35,500원? 35,500원. 그러면 매집 목표 주가 대비 현재가가 낮기 때문에 더 살 수 있어. 특히 이제 뭐 매집 목표 주가가 이러니까 더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55,000원이니까 무조건 갑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HMM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뭘 들여다보냐면 첫 번째 실적,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두 번째는 뭡니까? MSCI 지수 편입, MSCI 지수 편입. 그죠? 그 다음이 매각, 뭐 이런 기준이에요. 우리에게는 매집, 매집의 기준.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갭, 그 다음에 거래대금, 그죠? 거래대금, 갭, 뭐 캔들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 이 기준은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매집이죠. 어느 정도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매집을 했느냐. 매집을 누가 주도 세력이냐를 보기 위해서, 주도 세력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캔들이 양봉이냐. 양봉이면 누군가 샀다는 거니까 누가 샀구나. 갭 발생이 됐다. 야, 주가를 확 세게 끌어올리는 그 힘이 있구나. 누군가가. 그게 봤더니 외국인이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뭐 하루에 뭐 몇십억 몇백억 갖고 움직여. 그러면 신뢰도가 없어. 우리 방 안에 한 분이 그냥 100억 200억 300억 단타 치시는 분도 계세요. 확 들어가 버리면은 왜곡이 되잖아. 결국은 이 기준인데, 창상을 초월하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급 안 나왔잖아요. 9% 수준. 예상치 상회. 그죠? 근데 이것이 시간 외에서 재료가 됐고, 추가 재료가 됐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뭐 여러 내용이 뉴스가 나왔죠. 지금 뭐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또 올라갔어요라든가. 운임지수가 또 올라갔는데 실적 대비해서는 그걸 생각해야죠. 이거는 이제 발표되었고 5월 말 기준 적용. 그다음에 이제 매각은 시장 이슈. 그죠? 매집은 5%대 매집에서 외국인이죠. 외국인 5%대 매집에서 일부 차익 실현 3.5% 매집 가로하고 대차 앤드 공매 물량 상환 포함되었을 수 있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은 2-3개월 동안, 이런 경우에 종목이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한다니까요. 뭐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시젠, 신풍제 이런 뭐 엄청난 테마주의 기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거래대금 위주로 들여다본 거고, 실적도 시젠은 일부 포함됐었지만은 또 MSCI 지수 편입도 있었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논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고, 이쪽은 이제 펀더멘탈의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 거래대금은 2-3개월 동안에 전체 시장 최상위 20위 안에 매일 들어와 있음. 시장 관심에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 갭 앤드 캔들 패턴이 상승 추세로 지속되고 있음.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이 사실상 매각 이슈, 시장 이슈 부분에 이제 공적 자금성 성향의 자금 유입. 이건 뭐 막말로 무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꾸준히 봤어야 되지만은 어찌됐건 그런 종목군들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살려주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데, 글쎄요, 뭐 주가 부분을 비이성적으로 눌러내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일부 들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펀더멘털 외적인 얘기고, 이 정도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지 이제 그 부담스러운 요인,
요인은 일단은 저평가 국면은 넘어서 있는 구간. 그죠? 이건 뭐냐면 이제 부채와 엔드 전환 물량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제일 크죠. 요거하고 이제 그 수급 범위, 손바뀜이 있다 할지라도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이 지속되는 점. 결론은 비중은 제한적 비중 내에서 1. 거래량, 거래대금이죠. 거래량 최소 1,500만 주씩 터져야 돼. 최소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씩 터져야 돼. 최소 1,000에서 1,500만 주 이상. 수반 및 양봉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주도 창구의 수급이 외국인 및 주도 창구, 외국인 프로그램을 포함을 시킬게요. 프로그램 위주로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편이니까 외국인 및 주도 창구, UBS 한투, 특히 이제 한투가 좀 관여율이 높죠. UBS 앤드 한국투자증권. 동향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 실적은 자, 이 내용 그대로 좀 더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적 부분 보시면은 지금 PBR이 8.46배예요. 부채 때문에 그래요. 부채. PBR이. 그리고 이제 PER이 5.50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컨센서스가 물론 이제 앞으로 보수적이고 더 공격적으로 더 전망치가 나오겠지만은 내년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의 정점을 찍고 조금 둔화되는 걸로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선사들의 선박 보유가 이제 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혜주 운하 때문에 좀 이렇게 우회할 뻔했던 그리고 거기서 잠깐 멈춰있던 물량들 그런 부분이 이제 겹쳐진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뭐 계속 경기가 앞으로 저는 계속 좋을 거로 보니까 물동량은 계속 증가할 걸로 보지만 운임료의 한계는 일정 범위 이제 좀 다다를 수 있지 않겠냐. 그것도 뭐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막연할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 부분이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보다는 월등히 긍정적일 거란 객관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컨센서스는 여전히 이제 좀 사실상 지금 기준에서 둔화돼 있는 작년 대비해서는 월등히 높아져 있지만 요 기준에서 이제 다소 정체 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 물동량의 기준이 뭐 지금보다 뭐 예를 들어서 5배, 10배 뭐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진 않고 또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이제 그 운임료에 대해서 뭐 그 부분도 기업들이 지금까지의 실적을 놓고 본다면 뭐 부담이 되진 않겠죠. 올라와 있지만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뭐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점 부분에서는 기술주나 이런 성장주 국면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 보자는 거고 실적 개선폭이 나오면 계속 뭐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이 해운업체의 PER이 일반적으로 이제 5배 이상 나오는 경우가 화랑일 때는 뭐 10배까지도 나와요. 화랑일 경우에. 뭐 지금 주가 대비 더블도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4배에서 6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많고요. 뭐 화랑이어서 10배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적이 순이익이 뭐 1조다. 그럼 뭐 주가가 10조까지 올라가는 게 또 맞아요. 지금처럼 순이익이 뭐 2조 7천억이다. 그러면 27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이. 근데 올라가는 방식이 주가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방식도 있지만 이 PBR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부채 부분에서 산업은행 쪽의 전환 물량들. 그 전환 물량을 전환을 안 하는 것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공적 자금 성향의 자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수익을 내고 있는데 왜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저거를 전환을 안 해? 모두를 위해서? 에이. 공공적인 성향만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논의가 산업은행이 전환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매각을 진행을 했을 때, 예? 지금 뭐 매각을 진행했을 때 매각을 인수한다라는 쪽 시장에서 놓고 보고 있는 좀 여러 쪽이 있죠. 뭐 포스코에 대한 언급도 있고 현대 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 쪽의 기준도 놓고 보고 있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결론은 매각이 됐을 때 지금 대주주 지분이 23%로 설정돼 있단 말이에요. 보이시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 경영권을 방어하려면은 적어요. 적어갖고는. 그래서 전환 자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경영권에 대한 그 지분을 확보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넘기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행사가 됐을 때의 주가 희석 부분. 그것 때문에 뭐 주가 폭락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가 희석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 희석 부분을 당장의 기준을 안 잡더라도 PBR이 8배라는 기준점을 공통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PER 5.50배가 지금의 주식 수인 거지 주식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감안했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저평가는 조금 넘어선 것으로 제 기준에서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와 이거 저평가야 실적 대박이야. 실적 대박이고 실적 좋게 나올 거 뻔히 알면서 뭐 어닝 쇼크 때문에 무서워서 이날 막 팔아서 눌렸나? 물론 급락이 나온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전거래일 또 5만 원 고점 대비해서는 굳이 이렇게 밀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결론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일정 범위 이제 반영이 돼 있고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뭐 계속 더 올라가면 되죠.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7,000원에 접근해서 5만 원까지의 이런 변동성보다 시가총액 2조 미만에서 17조까지 올라오는 이런 가파른 변동성보다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7,000원, 만원, 2만원, 3만원에 접근한 게 아니라 지금 접근하면서도 그 수익률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러면 안 돼요. 냉정해져야지. 응? 그래서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적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부분을 놓고 공격적인 편입을 잡는 건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MSCI 지수 편입되었고 이제 지금 지수 편입 부분 발표되었죠. 그래서 5월 말 기준에 이제 또 적용이 되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기준에 작년 기준에 시젠 같은 경우는 편입이 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이 위에 줄이 편입된 날, 발표한 날, 그다음에 실제 편입된 날, 그런 주가가 밀렸던 기준이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왔어요. 편입된 날 이후에 주가 흐름이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요. 75,000원부터 뭐 130,000원까지 거의 뭐 80%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폭등이 폭등. 근데 어느 쪽의 흐름이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다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고 매집 부분도 뭐 손바뀜이 있다 할지라도 외국인 혼자 산 건데 일단은 결론은 외국인들이 매집에서 일부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또 매집한 기준에 대차와 공매 물량 상환도 포함됐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들의 수급을 좀 보고 기술적으로 놓고 봐야 된다. 거래대금이 2, 3개월 동안에 전체 시장 최상위 20위 또 10위 또 5위 안에 계속 있는 케이스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밀려. 수급의 논리에 따라서 어지간해서는 안 밀려요. 계속 대기 자금이 들어오니까. 또 뭐 갭상승 캔들 이런 기준에 아까 보신 샛별은 기준 잡을 수 있고. 다만 저평가 국면 넘어가 있고요. 부채 전환 물량들 감안했을 때는 뭐 저평가가 사자 중장기로 본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네? 외국인 차익 실현 물량도 뭐 나와 있다라는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요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월요일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거까지 마무리 치면요. 3월 22일까지의 기준에서는 5%의 2만원 평단이니까 목표주가 3만원 잡고 요 자리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6,500원에서 3만원을 간다라는 거는 매집 한쪽이 추가적인 매수를 해준다는 거죠. 이때도 저평가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추가적인 매수를 해주겠다는 거지. 그 실적은 명분이 돼 있고 실적이라는 명분이 있고 추가적인 매수를 해줘서 3만 원이 간다면 그럼 평균 단가는 또 올라갈 거다. 매수 평균 단가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잡아낼 수 있다.
두 번째도 지금 목표 주가 35,500원 아니다. 이 가격까지 가려면 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평균 단가는 또 높아질 거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은요. 금요일까지의 기준은 평균 단가 대비 목표 주가가 41,700원인데 그것도 많이 봐줘서 5% 미만이라고 많이 봐줘서. 근데 현재가가 프리미엄이 있어. 그래서 갈등을 한 거예요. 4만원, 41,000원대 이 기준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받을까. 재료 노출로 인해서 실적 나오고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 흐름도 나올 수 있으니 그걸 보고 대처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 내에서 실적 발표 나오고 탄력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탄력이 사실은 엄청난 탄력은 아니야. 에? 엄청난 탄력은 68만 7천 주로 거래대금 1위입니다. 시간의 거래대금 1위인데 3.66이에요. 근데 일별 추이로 그 별 내용 없는 그 흐름 속에서도 뭐 그 정도 등락 범위나 2월 9일 같은 경우 5%. 물론 시가총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2%대 2%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대 기준이면 그만큼 시가총액이 무거워졌다라는 것도 감안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내일 그 기준 거래량을 이렇게 설정해 드립니다. 68만 7천 주라고 한다면 뭐 70만 주 기준 잡고 70 나누기 3 해주면은 25만 2,500만 주가 나와야 돼. 2,500만 주를 다 필요 없이 1조는 거래대금 이제 넘어야겠다. 이 추이가 불거졌으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어떤 배운 거? 거래량의 기준, 거래대금의 기준 배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놓고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잠시만요.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죠. 자료 이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를 한번 볼게요. 교육 자료 표. 이게 원래 윤정도인데 3월 2일부터 너무 놀았죠. 윤정도가 목 아프다는 핑계로. 3시간 4시간을 해도 그냥 끄떡없는.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 그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젠, 신풍제약 등 2조 원 개별 거래대금이 있을 때 시장 상황 고려한다.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HMM은 모든 그 주식하시는 분들의 최상위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작년 7,000원, 8,000원, 올해 14,000원, 2월에 2만원, 3월에 3만원, 4월에 뭐 3만원대 중반 이런 기준에 있어서 지금 방송 중입니다. 나중에 다시 통화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있어서 시장 관심도의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났단 말이죠. 계속 증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의 그 HMM은 항상 순위에 놓여져 있어요. 항상 10위 안에 항상 있어요. 사실은 10위 안에 그렇게 해서 이 거래대금이 이날 같은 경우에도 6% 빠질 때 13일 날 이때도 1조 3천억이 터집니다. 2,800만 주 항상 위에 있어요. 항상.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은 요 기준에 HMM의 1,500만 주가 아니라 2,000만 주를 잡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2,000만 주가 거래가 계속 실리고 마무리가 되면요. 그러면 거래대금 1조 이상 나와요. 1조 수준이나 1조 수준이. 2천만 주도 모자른 거예요. 사실은 68만 7천 주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보통 이제 급등이 나왔을 경우는 절반 그리고 이제 뭐 30% 수준을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68만 주 나누기 3으로 해주면은 3이 6 그다음에 대략 한 23만 주 정도가 동시효과에 터져야 된다 기준이 잡혀요. 그러니까 한 대략 뭐 명목 거래량으로 하면은 25만 주. 그러면 여기 보실 때 거래량의 기준에 100만 주일 때 동시효과에 소문이 나와 있는 종목 1%로 잡거든. 그럼 얼마? 20만 주 정도. 2천만 주 기준 잡아드렸으니까 20만 주 정도. 시간의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23만 주 정도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면 2천만 주가 됩니다. 나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막 변동이 올라갔다가 치고 밀리고 막 하다가 한 10시까지 해서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양봉이 아닌 음봉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얘는 거래량이 2천만 주가 안 나올 거예요. 굉장히 거래량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밀린다는 건 거래가 둔화되는 거예요. 위에 매물을 싸진 거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은
인터넷에 뭐 유튜브든 어디든 떠다니는 것처럼 무슨 뭐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아니 뭐 전달에 얘기해 주든가 천전달에 얘기해 주든가 어? 시가총액 2조짜리가 17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 얘기하지 말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윤정수처럼 매달 매일매일 HMM입니다 얘기를 해주든 그것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말장난하는 거 듣지 마시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이제는 뭐 과도하다기보다는 주가의 일정 범위 반영이 돼 있으니 그렇다면 그들이 진짜 어떻게 대처를 해서 움직임이 나올지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자는 거죠. 눈으로 직접 보면 결론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오지 않는 한 못 가는 거예요.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오지 않는 한 H하면 못 간다. 그럼 결론은 뭐다? 2천만 주의 기준을 잡는다. 목표 주가는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그대로 해서 어떻게 된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해서 그대로 우리는 55,000원을 일단 1차적으로 설정을 해놓는다. 그러면 일단 HMM의 기준과 이 하이닉스 기준하고 이제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을 다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올려드린 이 내용을 보셔야 된다. 나 이거 주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 또 바꿔놔야 돼. 그리고 나머지 5종목도 보고 우리가 또 뭘 해야 돼요? 삼바도 해야 되고 나머지 5종목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힘들어. HMM 월요일 이후 5월 며칠이에요? 17일 월요일 이후 전략 포인트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윤정도 힘들겠다 701109 한번 쫙 갑시다. 이거 먼저 올려드리고 기준 거래량 잡아드릴 테니까 2천만 주 701109 플러스 양봉 이거 뭐냐면 기술적 접근 끙끙대잖아 지금. 이제 목도 또 아파졌어. 목 조금 좀 아껴놨는데 또 목이 아파지기 시작했어.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까 능동적이신 분들의 방에 위주로 올려드릴게요. 701109 얼른 좀 물 좀 먹고 좀 저도 좀 합시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701109 여러분들이 701109를 눌러주셔야지. 안 눌러주시면 명분이 없잖아. 지금 시간에 글 올리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야 잠 좀 자자 하면 얼마나 제가 민망해요. 자료 올려드리고 욕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701109라도 또 라이브 방송 지금 이제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130분 정도 나가시질 않아. 엄지척 좀 130분 계시는데 이게 목요일자 것까지 포함해서 111개란 말이요. 엄지척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HMM은 일단 1차적으로 윤정도가 보는 시각에선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분명하게 이제 그 창고 동향이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올려드린 그 링크 그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좀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HMM 전략 기준까지.